21M. 오늘은 이슈 읽어보기. 저도 지금 이거 처음 읽는 건데 약간 제가 가진 기억과 이런 글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보면서 읽어보죠.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?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. 이 돈이라는 게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뭐 하락이 있으면 다시 상승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되면서 뭐 전체적으로 자산 가치가 뭐 하락하고, 그리고 다시 경제가 막 그 올라갈 때는 같이 상승하고, 이렇게 같이 간다고 생각했는데 요새 좀 찾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게 아니다. 돈은 계속 어딘가로 흘러가고 계속 우리가 뭐 긴축을 한다 어쩐다 하는데, 그 상황에서도 또 주식도 보면은 막 코스피 나스닥 다 엄청 떡락하는데 오르는 게 있죠. 그런 것처럼 어딘가에 어떤 곳에서는 또 그걸 통해서 또 돈을 벌고 있고 자산을 늘리고 있다. 특히 코로나 당시에 떡상한 그런 기업이나 주식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아예 초기에 떡락할 때 전체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 돈이라는 거는 한 곳에 뭐 있어가지고 같이 빠지고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돈이 빠져서 어딘가로 갑니다. 그곳을 잘 찾아서 먹으면은 어 우리도 그 돈의 흐름을 쫓아가면은 계속 벌 수 있다는 거죠. 이론상으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만.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그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여기는 2008년 때부터 성장이 많이 줄었죠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이 고점으로 갈수록 예, 한계치가 있다는 거죠. 근데 현재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했죠, 지금. 이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데는 이제 지금 긴축이랑 그 주식 시장의 이제 하락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, 어쨌든 10년 단기 채권물 그것이 엄청 상승하고 있고, 이제 그거랑 이제 긴축을 통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원래 인플레이션이 3%를 넘는 게 힘들고,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된다는 거는 성장이 그만큼 빠르다는 거거든요. 근데 사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랑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사실 그만큼의 고성장은 아닌 거죠. 돈을 그만큼 풀어내고 있어서 그냥 그 물가가 치솟는 것뿐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, 지금. 계속 늘어나는 게 맞는데 지금 코로나 터지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커져서 성장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이 너무 풀려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이랑 물가가 오른다는 거거든요. 그리고 지금 셰일가스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. 원래는 셰일층에서 기름을 이렇게 채굴하는 것이 어려웠어요. 근데 그 셰일층에서 기름을 뽑을 수 있다는 게 이제 기술이 생기면서 그게 이렇게 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었죠. 근데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? 그때 선물 마이너스까지 간 거. 말도 안 되는, 그러니까 기름값이 말도 안 되게 떡락했던 그 이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해버립니다, 유가가. 그리고 나스닥 역시 같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것을 보입니다. 지금 그래서 이 상승이 사실 정말 기술적으로 발전이 있었고 얘네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올랐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,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양적 완화, 그리고 그런 정부의 보조금,
그리고 정부의 주식 매입 등 이런 정책적인 영향으로 지금 미국의 정책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여러 지표들이 상승을 합니다.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,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상승했고 구글 뭐 순이익 5배, 순이익 20배. 이게 언뜻 보면은 좋아 보이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의 위기가 오히려 닥치게 되는 거죠. 엎친 데 덮친 격으로. 이제 이것을 돌파하고 어떻게 나갈지 이게 중요하게 한 시점이 된 겁니다. 이게 정리된 말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렸다는 이야기예요.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저성장이니까 인플레이션도 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폭이 높아지면 안 되는데 지금 같이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높아져 버렸죠. 성장을 그만큼 하고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요.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려고 합니다. 현재. 좀 이런 건 어려운 말이에요. 이제 실제 금리를 0.75%까지 올린다. 그러면은 이 왜 미 10년물 이게 중요하냐면 이 채권을 통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금리를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간단하게 말하면 이 채권을 통해서 그런 돈을 묶어둘 수 있어요. 채권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. 채권 금리를 인상시켜 버리면은 그 투자를 하고 그걸 통해서 벌어들이려고 하고 막 대출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본에 투자됐던 자금들이 회수가 됩니다. 채권으로. 이거는 미국은 망할 리가 없잖아요. 망하면 다 같이 망하니까. 그러니까 안정적이면서 수익을 줄 수 있는데 수익을 더 준다? 그러니까 이제 돈이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팬데믹에 따라서 이 미국의 이런 지표들이 나오면 실업률이 많이 줄고 완전 고용 수준 상태로.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를 벗어났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소비도 괜찮고 고용도 괜찮고 경기는 더 좋아질 거다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괜찮다.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야기가 다르죠. 그리고 강달러로 돌아섰습니다. 왜 강달러로 돌아섰냐? 지금은 돈이 많이 풀려서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자산 가치가 상승을 했다면 지금은 그 반대가 된 거예요. 자산 가치가 너무 거품이 꼈다. 고평가됐다. 그러면서 달러를 연준에서 걷어들이니까 이제 달러가 더 소중한 그런 자본이 되고 채권의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아 버리는 거죠. 저도 이렇게 자세한 이 채권의 그런 형태는 잘 모릅니다만 지금 미국 채권이 어쨌든 굉장히 핫하죠. 그러면서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. 지금 근데 물가는 안 오르고 경기는 확장되는 이거는 저는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. 왜 그냥 물가는 계속 오를 것 같고 경기는 그렇게 이게 막 저는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. 근데 이 위기 상황에서도 계속 실적이 있으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미국의 기업들이 돈을 벌어들이고 이게 결론적으로 거품이 아니고 정말 얘네가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고 이 가격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. 이런 걸 증명해 버리면은 다시 불장이 될 수도 있다.
뭐 이렇게 보는 건데 저는 이번에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. 스태그플레이션, 인플레는 올라가는데 뭐 돈 같은 부분에서는 부족한. 그래서 비싸서 못 사고, 하지만 그 원자재나 물가 자체는 비싸서 내릴 수가 없고, 가격을 내릴 수가 없고, 왜 그냥 원가 이하로도 못 팔거든.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비싼데 살 사람은 없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기게 된다.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돈이 어디로 가느냐. 지금 제가 한 말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, 지금 돈은 달러를 풀면서 그 자산 시장으로 갔어요. 그래서 자산 시장에 거품을 끼고, 이 자산 시장 거품이 이제 지금 극도로 달했고, 그게 이제 다시 자본 시장에서 미국이 달러를 회수를 하면서 걷어들이면서 채권 시장이랑 그런 현금, 그리고 원자재, 그런 것들을 자원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갈지 그건 저는 잘 모르죠. 지켜봐야겠습니다. 매크로적인 거는 오늘 처음 이야기를 해보는데요. 제가 매크로적인 거에서 깊이 알고 있는 건 아니라서 막 제 말이 다 맞았다,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듣고 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좀 종합해서 정리를 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요. 뭐 매크로에 대해서도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뭐 같이 이야기를 해보죠. 매크로는 사실 제가 막 이게 이렇게 좋아요 라고 하기에는 아직 공부가 좀 부족한 편이라서 뭐 같이 공부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. 이거는 일단은 이슈에 올릴 건데, 나중에 경제적인, 그러니까 매크로나 경제 시황에 대한 거는 따로 또 컨텐츠를 뺄 생각이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